안녕하세요. 볼벤TV입니다. 강달러 수혜주, 달러가 1,500원을 돌파한다면 수혜주가 어떤 게 있는지, 요 내용을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 요거 내용에 맞춰서 종목들은, JYP 엔터, 그 다음에 하이브, 그리고 W게임즈, 실리콘2, 요 정도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 강달러가 이어질 때 그 원재료값이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도 오늘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린 뉴스가 요거였죠. 강달러 오히려 좋아 남몰래 웃음 짓는 회사들 해가지고 요 내용 요 뉴스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비용을 원화로 이제 비용을 지급하는데 수익이 달러로다가 받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가진 섹터가 뭐뭐 있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엔터하고 화장품 중에서는 화장품은 근데 원재료가 수입이에요. 근데 실리콘투는 여기 뭐 해외 매출 9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실리콘투는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재료는 인건비만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해외 매출 유통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다 화장품 기업들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쇼핑몰들 이런 데 연결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 자체가 달러로다가 벌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 뉴스는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종목들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투, 뭐 하이브, JYP 이런 기업들이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더 오른다?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환율이 계속해서 고환율이 유지되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요거는 1월 말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강달러를 계속 유지해 갈지 아니면 약달러로 그러니까 바꾸려고 할지 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다가 환율이 올라왔다는 내용이고요. 과거에는 주로 수출 제조업이 대부분 고환율 수혜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엔터, 미용 제품, 게임 이런 K-웨이브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레이블이 그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달러로다가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수출로다가 잡히죠. JY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로다가 잡히는 비중이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번에 아파트로다가 이제 확 떠서 YG가 많이 올랐는데 블랙핑크가 YG 소속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개별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글쎄요 YG는 다른 악재들이 지금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어쨌건 지금 요렇게 보는 것처럼 이 엔터사들이 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하이브 차트인데요. 하이브 주봉 차트예요. 보면은 저점 대비 좀 많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대로 바로 급등한다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유는 하이브의 뭐 가장 핵심은 BTS죠. BTS가 지금 그 제대한 친구도 있지만은 아직은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제대해서 완전체가 되는 시점이 2025년 가을이죠. 이제 몇 개월 남았는데 주가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봄쯤에 조금 내렸다가 가지 않을까 또는 뭐 그 전에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1,500원이 아니라 환율이 쭉쭉쭉 내려온다. 만약에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해서 환율을 이제 한 우리 환율도 한 1,200원대까지 쭉쭉 내린다.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JYP 엔터인데요. JYP 같은 경우는 음, 현재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거의 뭐 4만 원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5만 원에 5만 원부터 8만 원까지 한 70% 정도 올라왔는데요. 어,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많아요. 근데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기서 이 보면은 다른 거 아까 하이브나 YG나 뭐 SM도 있고 뭐 다른 것들 다른 기업들 중에서 이 환율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JYP로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처럼 이렇게 굴곡이 크지가 않아요. 그 대표가 박진영이죠. 박진영 대표 자체가 스스로가 아티스트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구설수도 거의 없고요. 다른 데처럼 뭐 어디 뭐 누가 마약을 했네, 뭐 했네, 뭐 왕따를 했네, 뭐 이런 것들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장 안정적인데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죠. 그러면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곳은 JYP가 되겠죠.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고환율 수혜주이긴 한데 W 게임즈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이 뉴스에도 있어요. 그런데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매출 구성 자체가 해외 매출이 100%예요. 해외 매출만 100%인 곳이 상당히 드문데요. W 게임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카지노 게임을 하는 곳이에요. 카지노 게임을 운영하는 곳인데 국내에서 카지노 게임은 강원랜드만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 W게임즈는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불법이에요. 그럼 국내에서는 못 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만 하기 때문에 특히 북미 쪽에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북미 쪽 매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그 고스란히 이 환율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쭉 계속 환율 오르는 거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환율이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도 좀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카지노 게임 자체가 갑자기 뭐 회원들이 막 쭉쭉쭉쭉 급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박하던 사람들이 계속 도박하는 거기 때문에 알프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요 뉴스에서 나와 있는 종목 중에 실리콘2가 있는데요. 실리콘2는 재료가 들어가는 거는 뭐 인건비죠.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들어가서 이건 유통회사다 보니까 유통인데 해외 유통이에요. 뭐 아마존도 하고 다른 쇼핑몰 해외 쇼핑몰들 이런 쪽으로다가 우리나라 중소 그 뷰티 화장품 이런 회사들을 연결을 입점시켜주고 그 컨설팅을 다 해주고 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달러로다가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달러가 이게 강달러가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매출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니 매출이 아니라 이익 자체가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 정도까지가 그 지금 현재 요 뉴스에서 얘기하는 비용이 원화로 들어가는데 월급이나 이런 것들 다 원화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엔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의 그 비용이 원화로다가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수익은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달러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가 되겠죠. 요거하고 게임에서는 게임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이 국내 사람들이죠. 내국인들이죠. 내국인들 한국 사람이니까 개발자들 월급 나가고 하는 거는 비용은 원화로 나가고 근데 벌어들이는 돈은 달러로 벌어들이고 그래서 게임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아까 표에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이 이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일 때 수혜이다. 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VT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들어가죠. 원재료가 들어가는 곳은 이제 요 뉴스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데요. 요건 별개로 또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원재료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그 재료값이 들어올 때 환율이 오르면은 재료값도 비싸게 들어오겠죠.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 지금. 그럼 원재료도 1,500원에 들어오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제품을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나갈 때는 또 다시 1,500원에 나가게 되겠죠. 수출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재료 값도 올라가고 수출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큰 저거가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한다면은 달라지는 얘기죠. 근데 VT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고 해외 매출이 급속하게 증가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VT가 지금 현재 신고가를 이렇게 찍고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막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환율까지도 고환율인 거예요. 달러가 강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달러당 1200원일 때보다 1500원일 때는 300원 더 벌잖아요. 똑같은 걸 팔았는데 1200원일 때보다 1500원이 되면은 300원을 더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주가 되겠죠. 그 외에 또 다른 종목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있죠. 삼양식품 또한 이 원재료는 밀가루죠. 밀가루는 수입하잖아요. 밀가루가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일 경우에는 원재료 값은 올라가요. 그렇지만은 그 공장 이번에 증설했죠. 증설해가지고 그 Q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해외 매출 비중이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이 고환율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지금 몇 개 종목만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 창상 피복제 하는 TNL도 있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도 있고, 미용기기 APR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이미 이렇게 잔뜩 올라 있는데 여기서 고환율 종목을 찾아서 뭐 지금 들어간다?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환율이 중요한 거는 길게 이어질 경우에요. 이 고환율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 기업들은 대부분 이 파생 상품으로다가 환율을 해지하는데 그 해지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요. 왜냐면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만기가 존재하거든요. 그 만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제자리로 안 왔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손실이 발생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오랫동안 그 옵션으로다가 그 해지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자금력이 충분하면은 그걸 해지를 오랫동안 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고환율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고환율이 유지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종목들 있죠. 뭐 JYP나 아니면은 뭐 게임주 중에 저거 하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시프트업.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차트 한번 볼게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니케 여신이 되게 인기가 많죠. 이 해외 매출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해외 매출 발생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달러로다가 지급을 받긴 하는데 왜냐면 구글 플레이니까요. 구글이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게 또 엔화와 연동되고 그 다음에 위안화하고 연동되고 이런 점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해서 아직 그 적극적으로다가 상승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은 요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중반 정도에서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뉴스에 맞춰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런 것들 고환율이 됐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요거를 미리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나중에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는 미리 조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